자, 오늘은 작업이 많습니다. 일단 2700X 그때 저한테 CPU를 교환하셨어요. X3D인가 그렇고 2700X고 그래서 고객님 다른 부품을 구매하셔가지고 결론은 새로 한 대 조립입니다. 일단 새 컴퓨터가 있어요. 작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700X3D를 구매하셨어요, 고객님께서. 그래서 요거 2600X를 2700X네요. 2700X를 여기 다시 설치하고 5700X3D를 빼가지고 새 컴퓨터에 넣고, 그 다음에 파워를 저쪽 새 컴퓨터에 시소니크 중고로, 시소니크 맞죠? 시소니크 중고로 구매하셨대요. 파워 점검, 그 다음에 램은 여기 거 지금 풀뱅크 4개 돼 있거든요. 4개. 그래서 요걸 빼가지고 16기가 사오셨는데 8기가 2개, DDR4죠. AM4 소켓이니까 32기가, 여기는 16기가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여기는 8기가 4개 꽂혀져 있거든요. 2개를 빼가지고 저기 보고, 고객님이 걱정하시는 건 클럭이 낮으면 문제가 될까? 16기가보다는 32기가 맞추는 게 더 낫다. 클럭이 조금 낮더라도. 클럭이 너무 낮으면 또 안 되겠죠. DDR4 3200이 스탠다드죠. XMP 램 말고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1테라 500기가 2개가 있대요. 고객님 외장 SSD 1테라 들고 왔고요. 처음에 고객님이 여기 500기가만 남기고 여기 1테라를 빼가지고 외장 드라이버하고 여기서 뺀 1테라 중에 건강한 걸 넣어달래요. 더 좋은 걸 넣어드리면 되죠. 그런데 고객님이 그 외 2테라짜리를 SSD를 하나 구매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1테라짜리가 보조로 쓰이잖아요. 차라리 외장 디스크를 더 좋은 거 해가지고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안 낫겠냐. 저게 메인 디스크가 아니니까 보조 디스크니까. 게임 같은 것만 보조 디스크 D 드라이브로 1테라 여기서 뺀 거하고 외장 디스크 중에 SSD 상태 좋은 걸로 저장하는데 윈도우 자체 시스템 영역이 아니고 게임은 새로 설치하면 되잖아요. 요즘엔 게임 지어졌다고 자기 게임에서 뭐라고 하죠? 커리어 레벨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등록돼 있는 거죠. 실행 파일만 디스크에 설치되는 건데 그러면 외장 디스크가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파일 옮기고 할 때 손실되거나 그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 해가지고 오히려 둘 중에 건강이 안 좋은 걸 새 컴퓨터에 넣고 그 다음에 새로 산 2테라를 메인 C 드라이브로 잡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상담을 하면 고객님이 더 좋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1차례 설치되어 있는 고객님이 기존에 사용하신 윈도우 메인을 2테라에 쓸 거죠. 옮긴 다음에 윈도우를 복사해달라, 마이그레이션 해달라, 그것까지죠. 작업이 많습니다. 이 고객님은 단골이라고 해야 되나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세요. 업그레이드 같은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에 약간 욕심 있으신 분이고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인가 봐요.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시고 프로그램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일단 이 컴퓨터는 지금 할 게 CPU 교체. 근데 이게 메인보드에 따라 롬 칩 있죠. 용량이 작은 거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이전 세대 인식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AM4 소켓 최종이 5000이죠. 5000은 인식되는데 1000세대, 2000세대가 인식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PU를 갈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CPU 체크하라고 오류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이런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새 컴퓨터 샀는데 CPU를 그대로 옮겨달라 이런 작업이 있어가지고 CPU를 옮겼는데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CPU 해가지고 롬 버전을 낮추고 바이오스 버전요 낮추고 그 다음에 CPU를 교체하니까 되더라고요. 낮은 버전으로. 오케이. 5700X3D요. 뺐죠? 얍. 5700X3D요. 빼고, 이제 요거는 2700X. 2세대가 아니고, 이거, 라이젠, 젠 2세대, 2700, 젠 플러스 2700X. 그 당시에도 좋은 거 쓰셨네요, 처음에도. 그때 쿨러도 기본 쿨러 쓰셨나? 제가 쿨러도 바꾼 것 같네요. CPU 교체하면서 쿨러도 2600 요 정도는 제가 기본 쿨러 쓰시라고 해요. 저도 기본 쿨러 썼고요. 2600 때는 제가 2600 라이젠은 2600부터 썼거든요. 1세대는 안 쓰고. 그런데 2700X X 모델은 열이 많이 나죠. 700이면 8코어잖아요. 사제 쿨러 써야 되죠, 이런 거는. 제가 쿨러는 교체한 게 맞네요. 그 자기만의 습관, 스타일이라고 하긴 뭐하고 습관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선 묶어 놓은 건 표시가 좀 나거든요. 표시를 해서 묶는 건 아닌데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죠. 제가 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리 들어오거나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만의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격이죠.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단은 제가 한 것 같아요. 이 고객님은 1년 됐나? 1년 넘었나? 그때부터 저한테 오시니까
자, 2666. 2666. 전부 다 2666이네요. 2666. 그러면 3216기가 쓰는 것보다 고객님 X3D면 QHD, UHD, QHD까지 하시려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 클럭이 높은 것도 좋지만 용량이 많은 게 더 중요하죠. FHD에서는 게임할 때 16기가만 하면 충분해요. 그 이상 가신다 하면 용량이 많은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클럭은 2666보다 낮으면 그냥 16기가 쓰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3200짜리 램 클럭. 그런데 2666이라면 3200짜리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정확히 비교하자면 차이가 나기는 나죠, 확실히. 그런데 그거보다는 용량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는 3200 램이지만 2666 8기가 2개 가지고 32기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다행히 CPU 인식되네요. 바이오스 내릴 필요는 없겠네요. New CPU 인스톨 2700X. 여기는 됐고, SSD를 뗀 다음에 고객님이 얘기한 게 SSD 제거, 그 다음에 밑에 500기가 있는 걸 위로 올려주고 거기다가 윈도우 초기 상태로 설치를 해달래요. 윈도우를 그대로 복사해 드릴까요? 하니까 일단 용량이 안 되죠. 1테라에 깔아놨던 걸 500기가에 깔려면 500기가 넘게 쓰셨을 거예요, 아마. A데이터 XPG X8200 8200 요거 쓸만해요. 480GB 500기가 맞네요. 요거를 메인으로 달고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메인컴은 아니죠. 이제 새로 산 거를 메인컴으로 쓰실 거고, 저쪽에 새로 산 컴퓨터가 그래픽카드가 4070이거든요 4070 Ti네요 QHD, UHD 충분히 게임 가능하죠. 방금 전에 이 컴퓨터 하기 전에 아침에 거제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제분이 아니시고 말투가 약간 수도권 지방 말투시더라고요. 이거 방열판이 위에 있는데 안 뗄게요. 방열판 떼다가 소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방열판 워낙 튼튼하게 붙여져가지고 열 가해가지고 녹여서 떼면 되는데 안에 방열판 얇은 철판이죠. 그 위에 썸을 패드 해도 크게 방열에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3.0이고요. 이것도 까지 마세요. 이거는 댓글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방열판 2장 온도 차이 없어요. 많이 나도 1도 나요. 1도, 2도. 그거는 오차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번 해봤거든요. 돌렸다 시켰다 돌렸다 시켰다 계속 1, 2도 정도 차이는 나던데, 그러면 그건 오차범위라고 하긴 그렇죠. 그래서 조금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2장 한다고 그것 때문에 치명적이다. 근데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낮은데 2장하고 1장 한 거 방열판 거의 차이 없어요. 자, 이제 램도 제거했고 디스크도 제거했고 1테라 970 에보 플러스네. 이것도 좋은 거네요. 1테라짜리. 자, 모니터 들어갔죠 방금. 이게 처음 컴퓨터가 왔을 때 조립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USB 이런 거 마감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안 올려놓고 그대로 막아가지고 눌려놓고, 그래서 억지로 미어 넣었는데 지금 여기 상처 모양하고 보이죠. 안 그러면 보드 다 드러내야 되죠.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었어요. 처음 올 때부터 컴퓨터가 조립 상태는 그런 게 좀 허접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손을 많이 봐드렸는데 제가 잘한다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죠. 윈도우를 재설치하겠습니다. 요건 기본 클린 상태 윈도우를 설치해드리면 되고요. 아 맞다, 아까 제 유튜브 보고 오셨대요. 통영에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이거 통영에서 왜 오시냐고 뭔데 했더니 통영에서 오신 게 아니고 김포에서 오셨대요. 김포. 그래서 김포에서 통영에 별장처럼 하나 있어가지고, 별장은 아닌가,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영에 내려온 김에 어제 갔다가 통영에서 김에 오셨대요. 그래서 김포에 연락을 했더니 다 출장이라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김포에도 찾아보면 있을 건데 어디지, 파주컴님 있죠. 김포에 유튜브 하시는 분이 없대요. 왜 없지? 김포에 꽤 크잖아요. 김포 지금 발전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김포를 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멀리서 오시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일단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그 기본 공인비 있죠. 공인보다 금액도 조금 더 입금해 주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더 깎아 드리지는 못하면 이제 더 받았네요. 어쨌든 반가웠고요. 고객님 다음에 또 오신다는데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멀리서 그렇게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끄럽고. 한 달 전 점쯤에도 또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대구에서 오셨는데 3D 모델링을 하신대요. 고쳐보고 안 되면 한 개 살려고 왔다. 검사를 해보니까 CPU 온도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순행 쿨러인데도 순행 쿨러가 고장은 아닌데 열을 못 식히더라고요. 2열 순행인데 그 초창기 모델이라서 그렇겠죠. CPU가 그때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신 세대는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 열은 듀얼 타워 하면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듀얼 타워 공랭을 그냥 설치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50도 60도에서 머물더라고요. 안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부담스러워요. 보면 간단한 점검이 많거든요. 램 저축 불량, 오늘 여기 멀리서 오셨던 분도 모니터가 안 나온다고, 간혹 나온다고, DVI는 되는데 DP, HDMI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뺐다가 접점 부활체 세척하고 꽂으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 꽂을 때 여기 그래픽카드 뒤에 쇠 걸리죠. 높아가지고 약간 밑으로 눌러가지고 나사 감아드리고 그거 했는데, 간단한 건데 멀리까지 오시면 그 기름값에 수고비에, 뭐 기름값은 문제가 아닌데 요즘에 수고비가 참 그 고객님 오시는 시간비, 고객님 시간비가 들죠. 그러면 제가 그런 게 민망해요. 이거 간단하게 이거 큰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물론 출장도 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매장이 있다 하시면 웬만큼은 사기도 안 치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다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매장 있으신데 가셔가지고 출장하면 출장비 무료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가장 비싼 게 댓글 어디 보니까 누가 철학자가 얘기했나, 가장 비싼 게 공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아요. 가장 비싼 게 공짜예요. 출장비 공짜 이런 거 결국은 나중에 수리비에 다 포함돼요. 시간 들이고 기름값 들여서 출장을 왔는데 공짜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매장 있는 데 가면 매장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기를 쳐도 그 매장에 가서 따질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출장 그런 거 많죠. 출장 사기당했다 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떼가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 연락이 안 되고 여기는 대표 전화라고, 그래서 그 기사님 연락이 안 된다 그러시는 경우가 많죠. 이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자료가 있으시네요. 요거 옮겨야겠네요. 새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있더라고요. 새 컴퓨터에 이거를 옮겨드리겠습니다. 730기가 용량 많네. 이건 그러면 USB로 연결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하드를 통째로 연결해야겠네요. 인텍 도시바 하드네요. 하드도 좋은 거 사셨네요. 빨간색 도시바다. 윈도우 정품 인증이 자동으로 되네요. 메인보드에 기속이 되어 있나 보네요. 윈도우가 뒤에 선을 다 묶어놔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서쪽으로 빼야 돼요. 전원선이 앞으로 안 당겨오거든요. 그렇다고 선 다 풀면 다시 선 묶고, 그러면 작업이 너무 많아지죠. 하드디스크는 조심해야 돼요. 쿵 하면 끝날 수 있어요. 안 뜨네요. 새 하드라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디스크는 안 나와 있어도 여기 뒤에 CDE 드라이브 없죠. 이렇게 초기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 단순 볼륨 해가지고 지정해주면 나오겠죠. 요건 고객님한테 옮겨놨다고 알려드리고, 기존 거도 지우시려면 고객님 보고 지우시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지워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혹시나 중고로 팔면 개인정보 지워야 되잖아요. 디가우징을 하든 안 그러면 초기화를 했다가 하든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지워드려야 되죠. 이야, 오래 걸리네요. 이거 3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죠. 이렇게 나와도 하드에서 하드 복사니까 100메가 이게 최대죠. 메모리 버퍼 다 쓰면 속도 내려갈 거거든요. 지금 속도 떨어지죠. 74메가 이렇게 떨어지죠. 메모리 버퍼 다 쓰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고객님 중간에 오셔가지고 컴퓨터를 찾아가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컴퓨터 그거 필요 없으시대요. 파일 아까 전에 D드라이브. 그래서 취소를 하고, 고객님이 3개를 구매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가져가시려고 했는데,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면서 이것도 조금 싸고 저것도 조금 싸고 그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일이. 그래픽카드 하나 사면 기존 그래픽카드 아깝기도 하고 컴퓨터 2대도 필요하셨고 여기저기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답니다. 이게 잘못된 구성은 아니죠. 구성 괜찮아요. 한 대는 그렇게 CPU 있으니까 한 개 더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새로 사시니까 그래픽카드도 한 개 남죠. 그러면 보드하고 램만 구매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지금 디스크 용량도 추가로 구매하셨고요. 있는 제품을 활용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구매가 많아졌는데, 자, 요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느 정도 사양인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외장하드 검사를 해보니까 상태가 괜찮네요. 속도도 C타입 USB 속도 그대로 잘 나오고요. 표시 속도 그대로 다 나오고요. 외장하드는 이렇게 돼 있는 건 컨트롤러 이름이 나오죠. 외장 하드 이름이요. 그래서 안에 어떤 게든지 확인을 해봐야겠네. 방열판 있고 구성은 잘 해놨어요.
외장 USB라서 디스크 정보가 다 안 나와요. 메인보드에 바로 달려지면 메인보드에서 정보가 나오죠. 이것도 삼성 거네요. BN9A1이네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970이고 그런데 이건 생산 연도가 970 에보 플러스, 이건 20년 거고 PN9A1은 22년이네요. 그러면 PN9A1을 SSD로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외장 디스크가 안정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0 프로 이게 메인이 될 건데 이게 보조 디스크잖아요. 그럼 보조 디스크가 중요성이 더 떨어진다? 더 낫죠. 보조 디스크에는 중요한 자료를 저장을 안 하잖아요. 해봤자 게임 그 정도인데 그런 건 새로 설치하면 되잖아요. 고장이 나면. 근데 외장 디스크는 중요한 자료를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면 외장 디스크가 자료가 더 중요하겠죠. 외장 하드 디스크가 조금 더 안정성이 좋아야 될 거예요. 970이 PCI Express 3.0이죠. PN9A1 요거는 4.0이죠. 요게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더 빨라도 게임 로드 하는 데는 크게 속도 차이가 거의 안 나죠. 대용량 파일 쓰거나 그럴 때는 차이가 나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방열판 한 개밖에 없죠. 여기는 메인이 들어갈 거고요. 위에 4.0을 꽂아버린다. 4.0은 어느 정도 방열판이 요구가 되거든요. 근데 방열판 그러면 또 하나 달아야 되죠. 제 판단으로는 외장을 그냥 이대로 4.0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9A1 PCI Express 4.0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요걸 내장으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윈도우가 깔려져 있으니까 요걸로 옮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연도를 봐도 이게 더 오래됐고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사양이 더 안 좋게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보조 디스크라서. 처음에 설명도 안 했네요. 이거 조립 대행이에요. 조립 대행 부품을 다 구해 오셔서 조립 대행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그게 없잖아요. 방열판 PN9A1 그거 설치하기는 그거는 PCI Express 4.0이죠 속도 빠른 대신에 열이 엄청나요. 방열판 추천하는데 없으니까 3.0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삼성 거 오랜만에 보네요. 삼성 건 판매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삼성 건 많이 안 한다. 최근에 판매한 거 없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요. SK가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뭐, 안정성은 뭐, 삼성이나 SK나 비슷하다 쳐도, 가격이 SK께 좀 더 쌌죠. 초창기에는 삼성이 SSD에서 완전히 선두주자였죠. P31 나오기 전까지 노란색 SK 거 있죠. 그런데 뒤로 가면서 SK가 거의 점유율도 SK가 더 높을 거예요. 이거 안 뗄 뻔했다. 이거 떼줘야죠. 990 프로 요건 4.0이죠. 여기 4.0 돼 있죠. 아이고 뒤집어져서. PCI Express 4.0 NVMe 돼 있죠. 4.0은 이렇게 방열판 등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컨트롤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직 열이 많이 나요. 4.0은 5.0은 더 하고요. 5.0은 필수고 4.0도 웬만하면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던데 뭐 복사 같은 거 많이 해버린다. 영상 편집 같은 거 쭉 써버리죠. 파일 그렇게 쭉 써버리면 컨트롤러에 발열이 엄청 심하게 나더라고요. 쿨러는 안 구매하셔가지고 X3D면 다음에 쿨러 써보시다가 2열로 바꾸라고 했어요. 고객님 고사양 게임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컴퓨터는 1열이었죠. 그래서 2열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MA-600T ARGB 이름 인텔 AMD 발은 통합형이네요. 지금 이렇게 고사양을 구매하실 거면 AM4는 사시면 안 돼요. 이 고객님은 CPU하고 그래픽카드 램 요런 걸 살리시려고 AM4를 사신 거지. 지금은 누가 봐도 AM5로 이제 가셔야 돼요. 5600 사시려면 5600이 워낙 싸니까 간단한 게임용 5600이 아직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거 아니고서는 최신 세대로 가셔야 됩니다. 가격대 성능비 그런 거 따지면 이게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밖으로는 아니겠죠.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 다른 그래픽카드나 그런 거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안으로 오겠죠. 통합 가이드 스티커 떼고 쿨러 설명서에 잘 붙여두고 오케이 드라이브를 한 번 더 오케이. 요런데 안에 철심던 타이로 묶여져 있잖아요. 요거 요런 거 웬만하면 풀어주세요. 요런 거 안에 철심이 들어가지고 메인보드에 톡톡 대면 반짝반짝 불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객님이 안 된다고 해서 가져오실 때 보면 여기 쇼트 나가지고 메인보드가 탁 꺼져버리고 그 손님 다행히 타지는 안 했던데 메인보드가 가전압 보호장치 작동돼가지고 그냥 톡 꺼졌더라고요. 물론 어딘가 데미지가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반짝반짝 불꽃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5700도 열이 많이 나죠. 5700X 5800X 열 많이 나죠. 근데 X3D면 더 많이 나겠죠. 싱글 타워로 써줘도 되는데
헤비하게 쓰시려면 듀얼 타워 쓰셔야 돼요. 계속 나는 잘 쓰는데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계속 잘 쓰셔도 돼요. 그런데 헤비하게 돌린다 그러면 결국 그 발열 데미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계속. 예전에 제 영상에 몇 개 있어요. 한 두세 개 있어요. 사진간에 CPU가 죽은 거 그런 것들 발열 때문에 누적 데미지를 계속 받다가 보드 고장인 줄 알았는데 보드하고 CPU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2V네 여기 RGB가. 아 5V RGB 헤더가 또 저 밑에 있으면 어떡하라고 저거를. 에이. 아니 위에 12V RGB 헤더만 있고 5V RGB 헤더가 저기 있어요. 요즘에 다 5V 나오잖아요. 3핀짜리 4핀짜리 안 나오죠 잘. RGB 헤더 연장선. 그래서 집에서 조립하다가 이거 잘 모르고 조립하면 이렇게 조립하다가 저거 어떻게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장선이 없네요. SATA 그거는 있는데 SATA 이렇게 5V로 변환해 주는 거 그건 있는데 연장선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가면 짧죠 무조건. 연장선이 없네. 이거 있었는데 RGB 헤드가 한 개밖에 없네요. 5V RGB 헤드가 12V가 두 개고 연장선이 하나 있으면 연장을 해드리면 괜찮은데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구매하시라고 구매해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밑으로 잘 가리면 되겠죠. 이건 5V RGB 헤드 이거 참 잘못 만들었어. 이거를 이거 힘도 없고 헤드는 크고 핀은 얇고 그래서 잘 휘어지고 신경 안 써서 그냥 꾹 눌러버리면 다 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헤드가 커가지고 구멍이 작고 하니까 잘 안 맞춰지죠. 그럼 누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만든 건가 실제 사용을 해보고 만든 건가 길이가 안 맞아서 이거는 이렇게밖에 정리 못하겠네요. 이건 뒤로 당겨야 될 것 같고 안 보이게 잘 하면 되죠. 보였을 때 깔끔한 게 중요하죠. 이제 케이스 케이스 크네요. 이거 3axis R640 하이어트 금액대가 있는 케이스죠. 그리고 고그 케이스는 안에 이렇게 매치가 돼 있죠. 테이프 이런 거는 다 뜯어주세요. 이런 건 배송할 때 쓰는 거거든요. 먼지 필터 고장난다고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이런 거 놔두면 나중에 사가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럼 훨씬 지저분해져요. 배송할 때 떨어지지 말라고. 일종의 보호 필름이에요. 저것도. 케이스에 이거 5V RGB 헤더가 있네요. 오케이. 리모컨이 있는 제품이구나. 여기 아까 전에 보드에 헛일했네요. 이거 다시 빼고 제가 연장선이 있는지 없는지 찾고 그렇게 했네요. CPU 쿨러하고 통합을 할 수 있겠네요. 역시 좋은 케이스는 다르네요. 고객님 파워는 중고로 구매하셨대요. 파워가 시소니까 엄청 비싸죠. 한 6년 정도 사용을 하신 파워를 구매하셨대요. 근데 6년도 6년 나름이죠. 6년 동안 죽으로 사용했으면 상태가 안 좋을 거고 대충 사용했으면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괜찮을 건데 일단 제가 어쩐지는 모르죠. 안에 뜯어본다고도 알 수가 없죠. 제가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켜고 메인저는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문제 없으면 일단 사용성에 문제는 없겠죠. 보자 어디 시소니커 하고 요즘 파워들이 이렇죠. 피지 값이 낮게 나와요. 이거 12V는 제가 안 꽂아서 그렇고 피지 값 100 나오네요. 얼마더라 200, 300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압 나오는 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파워 파는데 왜 이렇게 다 들었네. 그게 없네요. PCI 익스프레스 4.9 12HP 뭐시기 어쩌고저쩌고 그게 없네요. 하드 있으니까 요거 한 개 가고요. 케이스 팬도 가야 되죠. 한 개 가면 되겠고 그러면 요거 가야겠네요. 요거 4핀 되는 거 얘는 필요 없고 정신없어. 그래픽 카드 한 개 필요 없고 SATA 요것도 몰렉스 필요 없고 PCI 익스프레스 두 줄 있네요. CPU 보조전은 있죠. CPU 전은 여기 작게 들어가는 거 위쪽에 그거하고 PCI 익스프레스하고 핀 모양은 8개 같거든요. 여기 배열만 바꾸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만 가면 되겠죠. 그래픽카드 한번 뜯어봐야겠네. 이거면 파워를 12 그거 있는 걸 사야 되는데 한 6년 됐으면 그때는 없었죠. 저런 게 그거 있죠. 납작한 거 저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거 변환 아답터 쓰면 되긴 하죠. 그 케이블로 써도. 이야 탱크만 하네요. 그래픽카드가. 이거는 그러면 추가 케이블을 꺼내야겠네요. 변환해주는 그게 있을 거예요. 요즘에 가독이라서 가독이 때는 변환 아답터를 항상 넣어주죠. 그렇지 이런 걸 넣어줘요. 이것도 RGB 컨트롤러 할 수 있네요. 컨트롤러 펜이 따로 있네. RGB 5V ARGB요. 비닐 요게 5V ARGB고 8+8핀 하면 전원 넣을 수 있거든요.
중고 파워라서 나사가 없네요. 나사는 컴퓨터 가게에 많죠. 이게 파워가 시소니까 고객님 시소니까 찾으셨나봐요.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중고나라 당근나라 김밥천국 어딘가 떴대요. 골드 등급 7년 쓰셨어도 골드 등급은 10년 AS 되죠 보통. 850 80 플러스 골드 맞네요. 10년 12years 10years 워런티 돼 있죠. 10년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헤드 분배기 돼 있고 우측 스피커 별 필요는 없는데 각노 램 저쪽 분량이나 그런 거 있을 때 필요하거든요. 특히 고사양 컴퓨터 이런 것들은 뭐가 많이 꽂히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마이크로 ATX 보드라서 이거 올려야겠네요. B 보드입니다. B550 고객님이 Z 보드하고 B550 Z가 아니고 X570 하고 고민을 하셨대요. 그런데 X570 저렴한 거, B550 좋은 거 이렇게 비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B 보드를 사셨대요. USB도 더 많고 해가지고. 예, 어서오세요. 예. 의자 잠시 올려주세요. 어떤 거 안 되시죠? 윈도우 비밀번호요. 네. 예. 이거 소렌 쿨러가 돼 있네. 와, 이런 컴퓨터를 어디서 넣으셨어요? 예, 이거는 바로. 몇 갔어? 되게 비싸게 하셨겠네요. 무슨 겁니까? 예, 이거 처음 맞췄을 때는 한 3,400 줬겠네요. 3,400 넘었을 수도 있고요. 일일이 수제작으로 전부 다 만든 쿨러 다 조립 한 개씩 해가지고 안에 물 넣어가지고 1세대네요. 아, 엄청 오래된 거네요. 예, 14년, 15년 된 거네요. 예, 그 당시는 뭐 게임용으로 써도 되고 게임 개발자용, 그래픽 작업용 예, 그런 걸로 직접 쓰실 컴퓨터죠. 고사양은 사용 안 하실 거죠. 아, 그래픽카드 펜이 하나 죽어가지고 고사양 3D 게임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래픽카드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쓰시면 한 개만 돌아도 열을 식히긴 식히거든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안 쓰시면 그래픽카드 어차피 3D만 안 쓰시면 열이 안 나거든요. 화면 출력 정도 하는 데는. 그래픽카드 교체하려면 여기 돈이 많이 들어요, 고객님. 그래픽카드 2, 3천원 밖에 안 하는데 자기들만의 규격이 있어가지고 3만원, 4만원씩 팔거든요. 3만원, 4만원이면 이만한 그래픽카드를 한 개 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시는 게 나아요. 예. 유튜브 하시고 인터넷 게임 하시고 그 정도는 예, 문제없이 쓰실 수 있어요. 가끔 뭐 음악 하세요. 아, 기타 하고요. 아, 기타 치시는 거. 예, 그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한 개. 야, 오래된 거라도 그것도 진짜 좋은 거래요. 램도 24기가. 이게 대운이라고 산업용이거든요. CPU가. 그러니까 서버용. 데이터 센터에서 있는 거. 6코 12스레드. 그 옛날 건데도 그렇고. 램도 6개. 보통 컴퓨터는 4개까지 꽂히거든요. 2개 아니면. 근데 6개 꽂히고 24기가. DDR2인데. 그 당시는 최고 좋게 맞췄네요. 집에 가셔서 인터넷 연결하시면 한 몇 분 있다가 화면이 한 두세 번 깜빡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모양이 다시 작아지거든요.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한다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예, 윈도우 업데이트 전체 하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다 돼요. 예, 한 두세 번은 깜빡이실 거예요. 예, 요거는 다 됐습니다. 모니터는 여기 맞으시는 거 한 개만 꽂아주시면 돼요. 들어드릴까요? 엄청 무겁네요. 아이고, 무거워가지고.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선 정리를 해가면 되겠죠. 보드에 비해 케이스가 강하네요. 와, 요즘엔 보드가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가다 이렇게 써도 되죠. 풀 ATX 사이즈가 잘 없죠. 있긴 있어도 X보드 가면 있어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확장 카드 뭐 꼽는 것들 있죠. 그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죠. 이런 케이스들은 위에가 넓어가지고 미리 꽂을 필요 없어요. CPU 보드 전에. 이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중간에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전화도 오고 해가지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보자, 리셋 스위치하고 따로 있나? 2개 있네요. 그러면 바로 가면 되겠네 이거. 보드에 C가 없나? 야, B550이라 또 보드에 그게 없네요. C타입이 없네. 케이스에는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역시 X보드하고 차이는 있네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변환 아도트가 3.0에서 저걸로 변환해주는 거 3.0 맞나? 파란색 있죠? 그걸로 변환해주는 거 넓은 거 그거는 있는데 여기서 변환해주는 게 없거든요. 케이스가 전면에 또 2.0은 없네요. 2.1, 2.0 그건 없네요. C타입 꼽는 데가 없네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펜에 5V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엄청 크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 다 꽂으면 되지 이제. 이런 거 시스템. 그러면 케이스 펜하고 통합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이제. 여기도 5V 헤드. 이게 맞나 싶어요. 이거 헤드 머리가 커가지고. 겨우 꽂았네요. 저게 저래요. 단자가 좀 바뀌어야 돼. 보드 꼽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드디스크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나사 이거 두꺼운 거 많이 써죠. 그런데 이것도 규격이 다른 게 많아요. 요즘에
웬디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고장 나서 있죠. 그거 맞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하드디스크를 최근 올해 초에 한 개가 있었나, 하드디스크를 요즘에 만질 일이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초 작년 한두 개 만졌는데, 그때는 웬디 건데 그냥 제일 싼 거 있죠. 그냥 그거더라고요. 작은 나사 쓰게 돼 있더라고요. 요건 그래픽카드, 요게 가야 되거든요. RGB. 그냥 요거 꽂으면 RGB 컨트롤러 끄고, 아닌가? 같이 되는 건가? 자, 요런 거 보면 이게 전기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커넥터가 나눠져 있죠. 전선 이렇게 한 개, 두 개 나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한 개 쓰셔야 돼요. 요런 거는. 일반 우리 그냥 바로 여기 두 개 꼽는 거 있죠. 요런데 그래픽카드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개 하고, 일반 그래픽카드는 두 개 해도 돼요. 그게 최대 뽑아낼 수 있는 전력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전력량이 정해져 있다, 무리 강하거든요. 보통 두 개 있으면 두 개로 뽑아 드리는데, 쓰면 한 개로도 뽑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이거 뽑는 게 안 나와 있네. 설명서 불친절하네요. 이게 3핀짜리가 있는데 앞뒤가 안 보여. 보통 뒤집어서 꽂으면 맞기는 맞아요. 이거 화살표가 앞쪽으로 오는 쪽이 되면. 자체 규격이면 자기들이 좀 이런 거 신경 써야 될 건데, 저렇게 하면 조립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방향을 모를 수 있잖아요. 진짜 전문가 아니라도 알아야 되나? 저런 것도 표신하게 좀 하면 될 건데, 너무 허접해요. 이렇게 두 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일반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렇게. 그런데 요거는 요거 써야 되잖아요. 전기 이게 엄청 많이 공급하는 거거든요. 12 EFH인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두 선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 개씩 공급해 주셔야 돼요. 요건 선 한 개당 허용 전류량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에어컨 같은 전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전기 많이 먹는 거 단독 콘센트 써주라고 하죠. 그런 거 전기 많이 먹는 제품들. 그래서 파워도 그래요. 파워도 선 한 개당 허용 전력이 있어요. 일반 그래픽 카드는 우리가 선 한 개로 두 개 이렇게 커넥터 있는 걸 썼어도 됐어요. 허용 전류량이 안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커넥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기 단계니까 이렇게 하는 거, 요걸 갖다가 허용 전류를 감당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개 한 개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요건 위에 데이터 선이 있어요. 데이터 선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요구하고 보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리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예전에 저거 커넥터가 짧아가지고 덜 꽂혀가지고 가열이 발생해가지고 불나고 그런 거 있었죠. 커넥터 요런 건 잘 꽉 꽂아 주셔야 돼요. 아이고 뭐가 요건 다른데 줄줄이 안 하고 여기 바로 꽂아주면 되죠. 일단 LED하고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만 해볼게요. 전원만 살짝 넣어가지고. 자, LED 들어오죠? 여기에 깜빡깜빡하죠? 빼놓고, 저기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선을 갖다가 바로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드 들어갔고, 그러면 SSD 두 개 들어가고 하드디스크 한 개, CDE 순서를 그렇게 잡아드려야겠네. 으쌰. 디스크를 잡아야 돼요. 기존 윈도우에 있던 걸 옮겨야 돼요. 새 디스크로 옮기고, 그 디스크를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포맷 그거 초기화를 하고 재설치. 일단 불 들어오죠. LED 버튼 누르면 다 같이 바뀌죠. 색깔. 그래픽카드 여기도 있고 LED 이렇게 다 같은 색깔로 바뀌죠. 삑 소리 났죠? 되네요. 이제 쿨러 장착. 보자. TPM 켜겠냐? new CPU. 새로운 CPU. 당연하죠. 처음 보드니까 한번 볼게요. 램 다 됐죠? 2666, 3200 이렇게 잡혔죠? 상관없어요. SSD 1테라, 2테라, 하드 3테라. 하드 3테라네요. 고급 모드. F7, 그렇지. 자, 쿨러 이제 듀얼 타워라서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온도에. 자,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했던 작업. 윈도우를 요로 옮기고, 요거 옮기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